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0세, 평생 부부의 마음과 몸을 연구해온 산부인과 생리학 전문의 박현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은 아마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요즘 아내가 예전 같지 않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TV를 보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대화가 줄고 웃음이 사라지고 어깨를 스치는 순간조차 어색해졌죠.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저희는 싸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 건 아닙니다. 침묵이 바로 외로움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의 외로움은 눈물이 아니라 조용함으로 시작됩니다. 말을 아끼고 웃음을 줄이고 시선을 피하는 그 순간 이미 마음의 문이 반쯤 닫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대부분은 이 신호를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친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은 나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을까? 여러분,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의 외로움은 실제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고립은 혈압을 높이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며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즉, 외로움은 마음의 병이 아니라 몸의 병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남편이 절대 몰랐던 여성의 진짜 외로움 신호 탑3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상담이 아니라 40년 동안 수많은 부부를 진료하면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가장 조용하지만 무서운 신호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내의 외로움은 결코 늦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당신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화려한 말이나 큰 이벤트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 당신이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이제 곧 말씀드릴 3가지 신호를 아신다면 당신은 단 하루 만에도 아내의 표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30년 만에 다시 손을 잡게 된 부부를 봤습니다. 남편이 바꾼 건 단 한 가지, 듣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당신이 아내를 다시 이해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절대 몰랐던 여성의 진짜 외로움 신호 탑3. 첫 번째 신호부터 함께 보시죠. 원장님, 요즘은 집이 너무 조용해요. 예전엔 뭐든 수다스럽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응, 아니면 그래로 끝나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꺼내는 남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참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성의 외로움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옵니다.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고 대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 마음의 자가치료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여성은 감정을 언어로 풀어내며 치유합니다. 대화를 통해 나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죠. 그런데 남편이 무심히 그런 일이 뭐 대수야 혹은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는 말을 멈춥니다. 그날 이후부터
집안에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한 대화 부족이 아닙니다. 감정의 교류가 끊어진 신호입니다. 대화는 사랑의 청화 같습니다. 식은 대화는 곧 식은 관계입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체념의 표현입니다. 예전에 한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45년, 싸운 적 한 번 없다는 자랑스러운 남편.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병원 검진 결과지를 들고 제게 오더니 원장님, 저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파요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아무 불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자신을 외롭게 만들었다고 했죠. 그때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물어보세요. 오늘은 어땠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관심이라는 신호입니다. 남성은 일로써 사랑을 표현하지만 여성은 대화로 사랑을 느낍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다른 세계에 머물게 됩니다. 학문적으로도 증거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부부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분 이상 감정 중심의 대화를 나누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3배 더 높은 결혼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 중심의 대화입니다. 뉴스 이야기, 날씨 이야기, 손주 자랑이 아닙니다. 당신 오늘 기분이 어땠어?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이런 질문이 아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성의 침묵은 냉정이 아니라 도움 요청의 신호입니다. 그녀는 나를 이해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말로가 아니라 조용함으로. 그 침묵을 들을 줄 아는 남편이 진짜 현명한 남자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집이 조용하다면 그건 편안해서가 아니라 외로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당신 생각이 많아 보이던데 무슨 일 있어? 이 한 문장이 30년의 침묵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대화는 사랑의 문입니다. 닫힌 문을 두드리는 첫 번째 열쇠는 이해하려는 한마디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호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정 없는 미소입니다. 이 신호는 더 미묘하고 더 아픕니다. 원장님, 제 아내는 항상 웃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미소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이 따뜻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지만 눈빛은 멍하죠.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감정이 닫힌 미소, 바로 외로움의 두 번째 신호입니다. 여성의 미소는 언제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행복할 때는 눈빛이 반짝이고 사랑받을 때는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이해받지 못한 여성의 미소는 사회적 가면이 됩니다. 그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웃습니다. 그 웃음은 상대를 위한 배려지만 동시에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한 60대 부인이 제 진료실에 들어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 원장님, 전 이제 남편 앞에서 진짜로 웃을 수가 없어요. 그냥 습관처럼 입꼬리를 올릴 뿐이에요. 그녀는 결혼 35년 차였습니다. 남편은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화도 하고 여행도 가고 가끔은 꽃도 사다 줬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제 마음을 본 적이 없어요. 늘 좋은 아내로만 저를 대했어요. 이 차이가 바로 감정 없는 미소를 낳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는데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분리, emotional detachment 라고 부릅니다. 눈빛이 따뜻하지 않은 이유는 그녀의 감정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부부행동 연구에서 여성이 억지 미소를 자주 지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웃음이 많다고 관계가 좋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은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성의 감정 없는 미소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지만 이미 정서적 이별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미소 뒤에 숨은 감정을 읽어주는 것. 예를 들어보죠. 아내가 괜찮아 라고 말하며 웃을 때 진짜로 괜찮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지금 나를 좀 안아줘. 나도 힘들어 라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편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 괜찮다니 다행이네. 이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한 상담 장면이 떠오릅니다. 결혼 40년 차 부부. 남편은 무뚝뚝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죠. 아내는 늘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의 성실함에 고마워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제게 없어요.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조용히 말했죠.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먼저 물어봐 주길 바랄 뿐이에요. 그날 이후 남편은 매일 저녁 아내에게 오늘은 어땠어? 오늘 기분은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아내의 미소가 달라졌습니다. 그 미소에는 다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성의 미소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눈빛이 말해줍니다. 그녀가 당신 앞에서 자주 웃지만 눈이 슬퍼 보인다면 그건 행복한 척일 뿐 진심이 아닙니다.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다시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신의 아내는 어떤 미소를 짓고 있습니까? 그 미소에 감정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의무입니까? 그 차이를 알아보는 눈,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제 3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녀가 점점 자기만의 공간을 늘려가는 이유. 그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마음의 피난처일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요즘 아내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예전엔 같이 드라마도 보고 저녁 산책도 하자고 했는데 요즘은 혼자 방에 들어가거나 스마트폰만 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건 단순히 취향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마음의 피난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때 자신만의 안전지대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공간은 꼭 물리적인 방일 필요는 없습니다. TV, 유튜브, 스마트폰 혹은 친구들과의 단톡방일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공간이 점점 넓어지고 남편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될 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회피, emotional avoidance 라고 부릅니다. 감정의 상처를 피하기 위해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행동이죠. 여성은 싸우기 싫어서 물러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처음엔
잠깐 혼자 있고 싶다지만 그게 반복되면 이 사람과 함께 있기가 힘들다로 변합니다. 한 6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아내는 점점 혼자 방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남편은 섭섭했죠. 내가 싫은가?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 공간이 필요해요.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단절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공간에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냥 누군가 제 마음을 묻지 않아도 괜찮은 곳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원한 건 공간이 아니라 공감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면 그녀는 그 공간 대신 대화를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냥 쉬게 두는 게 배려 아닌가요? 물론 휴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거리가 점점 길어질 때는 배려가 아니라 단절로 작용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일본 교토대의 노년 부부 연구에 따르면 서로 다른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2시간을 넘을수록 정서적 만족도는 4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동거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같이 있어도 외로워요. 그건 바로 이 단계입니다. 함께 살지만 마음은 따로 사는 것. 그녀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지만 마음의 문은 이미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그녀의 공간에 들어가려 하기보다 그녀가 다시 나오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공간을 빼앗지 말고 존중으로 연결하는 것.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 그래도 가끔은 나랑 차 한잔 같이 할래.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당신의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의 초대입니다. 한 남편이 이 한마디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방 안에 있는 아내에게 문을 두드리며 당신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지?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라고 했던 아내가 일주일쯤 지나자 좋아요, 잠깐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전 아내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의 자기만의 공간은 고립이 아니라 도움 요청의 신호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신을 원하지만 그저 다시 다가올 이유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가지 신호를 모두 보셨습니다. 말이 줄고 미소가 사라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그건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가 식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이 3가지 신호를 종합해보며 마음의 이혼을 막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신호, 대화가 줄고 감정 없는 미소가 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이 3가지는 단순한 습관이나 성격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마음의 이혼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저희는 이혼할 생각 없습니다. 그냥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상담하면서 이런 부부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법적인 부부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감정의 부부는
이미 해체된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거나 불만을 터뜨릴 때는 아직 괜찮습니다. 그건 관계를 살리겠다는 몸부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 반응도 없을 때, 그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그녀는 싸우기를 포기했고 기대를 버렸습니다. 그건 이혼보다 더 깊은 거리, 바로 정서적 단절입니다. 심리학자 존 거트만은 40년간 부부를 관찰하며 감정의 이혼을 예측하는 가장 큰 지표가 무엇인지 밝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관심, indifference는 이었습니다. 분노나 다툼은 아직 관심의 표현이지만 무관심은 완전한 철수, 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여성은 이렇게 마음의 이혼을 준비합니다. 처음엔 말을 줄이고, 그 다음엔 감정을 닫고, 마지막엔 자신만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방 안에서 그녀는 아내가 아닌 한 사람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제 나도 나답게 살고 싶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과정은 남편이 전혀 모르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성은 문제없다는 신호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불만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조용하니까 평화로운 거야.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0대 부부 중 절반 이상이 대화 단절 기간이 5년 이상이었습니다. 그중 많은 아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싸우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내 안에서 그를 지웠어요. 이보다 더 아픈 말이 있을까요? 여성에게 있어 마음의 이혼은 단절이 아니라 생존의 선택입니다. 그녀는 아프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을 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 신호를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차리고 손을 내밀면 기적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 42년 차, 아내는 이미 방을 따로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죠. 이젠 손 한 번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단 한 가지 행동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다가가세요. 대화가 아니라 존중으로요. 그는 매일 아내의 방문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두었습니다. 그게 한 달쯤 이어졌을 때 아내가 메모 한 장을 남겼습니다. 차, 잘 마셨습니다. 오늘은 함께 마실까요?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이혼을 막는 힘은 거창한 사랑이 아니라 작은 존중과 꾸준한 관심입니다. 아내는 여전히 당신의 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다가오는 용기를 시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왜 많은 남편들이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때 흔히 범하는 3가지 잘못된 반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이어서 보십시오. 원장님, 저는 아내와 이야기할 때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늘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아내가 더 말이 없어집니다. 이런 말을 하는 남편들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화내지 않고 차분하며 이성적이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이성적 태도가 아내의 마음을 더 다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성의 대화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입니다. 그녀는 답을 찾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기 위해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해결사가 되려 하면
그녀는 들리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한 70대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늘 피곤하다고 해서 제가 건강식도 챙겨주고 병원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를 피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신경 쓰는데 왜 부담스러우세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마음을 묻지 않아요. 늘 이걸 해야 한다, 이게 좋다로 말하죠. 전 그냥 그래 힘들었겠다 그 말 하나면 됐는데요. 이게 바로 논리의 함정입니다. 남편은 놈을 주려 하지만 아내는 공감을 원합니다. 논리는 머리를 움직이지만 감정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녀가 듣고 싶은 건 해답이 아니라 공감의 온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여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감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 옥시토친을 통해 안정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논리적 설명은 이 호르몬의 분비를 오히려 억제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당신의 이성적인 말은 아내의 마음에는 차가운 벽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요즘 너무 피곤해 라고 말할 때 남편은 곧바로 그럼 운동을 좀 해봐. 비타민 먹었어? 라고 말하죠. 이건 문제를 해결하려는 좋은 의도이지만 그녀의 입장에서는 내 기분은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저 그랬구나, 요즘 많이 힘들었겠네.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가 감정적 공감을 표현할 때 상대의 스트레스 수치가 35%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랑의 언어는 논리가 아니라 공감인 셈입니다. 그럼 왜 많은 남편들이 이 함정에 빠질까요? 그 이유는 남성의 역할, 습관 때문입니다. 평생 가족을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아온 남편에게 공감은 낯설고 조언은 익숙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식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 시점의 부부는 문제를 해결하는 팀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지탱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은 대화에서 감정의 리듬을 공유하려 합니다. 그녀가 오늘 너무 피곤해 라고 말하면 그건 단순한 신체 상태 보고가 아니라 내 마음을 좀 알아줘라는 초대장입니다. 그 초대를 논리로 거절하지 마세요. 제가 한 부부에게 제안한 연습법이 있습니다. 아내가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단 10초만 조용히 듣고 그 다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구나. 딱 그것만. 단 세 음절의 공감이 30년의 거리보다 강력합니다. 한 달 후 그 부부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요즘 남편이 달라졌어요.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논리는 관계를 설명하지만 공감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아내의 굳어버린 마음을 녹이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두 번째 잘못된 반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방관의 태도입니다. 이건 조용하지만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원장님, 저희는 싸운 적도 없습니다. 서로 그냥 조용히 지내요. 그게 편하잖아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조용함 속에서 이미 수많은 관계가 서서히 무너져갔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그냥 두면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야. 하지만 여러분,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방치된 감정은 오히려 썩어갑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멈추면 사랑이 아니라 거리감이 자랍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내가 조용히 한숨을 쉬거나 밥상에서 시선을 피하거나 당신의 말에 응만 반복할 때 그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포기하겠다는 신호입니다. 한 60대 남편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싸운 적도 없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계속 신호를 보냈어요. 대화하려 했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괜찮아질 거야 라고만 했죠. 그녀는 눈물도 없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제 인생을 살려고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그게 진짜 괜찮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의 짐을 다 정리한 상태였으니까요. 여러분, 방관은 침묵 속의 이별입니다. 그건 무심함이 아니라 사랑의 무너짐입니다. 여성은 감정을 말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해서 무시당하면 그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는 멈춥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부부 연구에서 감정적 무반응을 보인 배우자와 사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관은 상대에게 존재 부정의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 감정이 쌓이면 몸이 먼저 병듭니다. 여성의 마음은 불처럼 타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촛불처럼 서서히 약해지다 꺼집니다. 그 불빛이 희미해질 때 괜찮겠지 라는 말은 바람이 되어 불어옵니다. 결국 마지막 불씨마저 꺼뜨리게 되죠. 여러분, 관계는 시간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조용하다면 그건 평화가 아니라 외로움의 증거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화려한 말이 아니라 작은 관심의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당신 요즘 무표정하던데 무슨 일 있어? 혹은 괜찮겠지. 대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돼요. 나 여기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20년의 거리를 좁힐 수도 있습니다. 한 노년 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은 평생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심장질환으로 입원했죠. 남편은 병실 문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만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말 한마디 안 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때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위로였어요. 그렇습니다. 방관의 반대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당신이 거기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내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세 번째 잘못된 반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바로 돈 벌어다 주면 됐지 라는 착각입니다. 이 생각이 부부의 마음을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루도 허투루 쓴 적 없어요. 그런데 왜 아내는 늘 외롭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선생님, 아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당신이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착각합니다. 가정을 위해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건 분명한 책임과 헌신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책임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책임은 삶을 지탱하고 감정은 관계를 이어줍니다. 그 균형이 깨질 때 부부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경제 중심적 결혼은 노년기에 가장 큰 정서적 공허를 낳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기반이 완성된 후에도 감정의 연결은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60대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돈 버느라 바빴고 이제 여유가 생기니 아내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했죠. 아내는 이미 감정의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돈이 곧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돈은 생활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감사는 관계를 지켜줍니다. 아내는 당신이 벌어온 돈보다 당신의 존재를 원합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눈을 맞추는 시간, 손을 잡고 산책하는 순간, 그 짧은 순간들이 평생의 안정감을 줍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는 행동은 뇌에서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스트레스와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냅니다. 즉, 감정의 연결은 생리학적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돈이 지켜주는 건 삶의 구조지만 감정이 지켜주는 건 삶의 이유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퇴직 후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편히 살자. 이제 다 이뤘잖아. 그런데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함께 산 적이 있었나요?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리엔 가족을 위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엔 함께한 추억이 없다는 허전함이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남편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돌본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 필요한 건 역할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돈이 아닌 대화와 공감으로 이어진 관계. 그게 진짜 부부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돈은 삶을 살게 하지만 옮기는 마음을 살립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은 가정을 유지시켰지만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 건 당신의 말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수고했어. 고마워. 오늘은 내가 설거지할게. 이 단순한 말들이 오히려 평생의 사랑을 지켜줍니다. 한 노부부의 마지막 장면이 기억납니다. 아내가 병상에 누워 있었고 남편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죠. 당신 덕분에 내가 버틸 수 있었어. 아내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 이제야 듣네. 그 말 뒤에 남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 사랑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을 증명하는 건 관심과 존중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벌어온 돈이 아내를 지켜줬다면 당신의 따뜻한 말은 그녀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잘못된 반응을 정리하고 왜 선의로운 행동들이 오히려 아내를 더 외롭게 만드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게 되면 당신은 진짜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잘못된 반응, 논리로 설득하려는 태도, 괜찮겠지 하는 방관, 그리고 돈 벌어다 주면 됐지 라는 착각, 이 3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 선의 샨이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논리로 설득하려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고, 방관하는 이유는 다투지 않으려는 배려 때문이며, 돈을 버는 건 가족을 책임지려는 헌신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의가 아내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사랑은 행동으로, 여성의 사랑은 감정으로 표현됩니다. 남편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몰라주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라고 느낍니다. 즉, 남편의 선의는 행동의 언어이고 아내가 원하는 건 감정의 언어인 것입니다. 심리학자 게리 챕맨은 이 차이를 사랑의 5가지 언어, love languages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면 사랑을 주고받고 있음에도 서로는 외롭다고 느낀다. 아내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잖아. 하지만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런데 당신이 제 얘기를 들어준 적은 없어요. 이 짧은 대화 속에 부부의 모든 간극이 담겨 있습니다. 여성은 감정을 나누며 사랑을 확인합니다. 대화 속에서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죠. 하지만 남성은 실질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통해 사랑을 표현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관계가 나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오히려 감정의 문을 더 닫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은 한국어로 사랑을 말하고 아내는 음악으로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잘못된 번역기 문제인 셈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아내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번역기를 다시 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행동의 사랑을 감정의 표현으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대신 요즘 당신 마음이 힘들겠네. 내가 옆에 있을게. 괜찮겠지? 대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돼. 나 들을게. 이렇게 바꿔보세요. 같은 뜻이지만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아는 한 남편은 이 원칙을 실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엔 내가 옳은 말을 하려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편안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20년간 식었던 부부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이제야 아내가 웃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다만 올바른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남편의 선의가 아내의 외로움으로 변하지 않게 하려면 당신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를 공감의 언어로 바꾸세요. 이제 다음 섹션에서 그 모든 오해와 상처를 녹여내는
한 문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부부를 되돌린 단 하나의 문장. 그 문장은 아내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관계의 온도를 다시 올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저는 평생 수천 쌍의 부부를 상담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이 완전히 닫혔다가 다시 열리는 순간을 직접 본 경우가 딱 한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게 단순했습니다. 당신이 요즘 힘들어 보여서 걱정돼요. 그 말은 마치 얼음장 같은 마음에 불씨를 던지는 한마디였습니다. 논리도 없고 해결책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해하려는 온기가 있습니다. 그 온기가 사람을 바꿉니다. 왜 이 문장이 특별할까요? 그건 공감과 존중이 동시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 보여서 상대의 감정을 관찰하고 인정하는 말, 걱정돼요. 판단이 아닌 따뜻한 관심의 표현.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닫힌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인식적 공감, affective empathy이라 부릅니다. 상대의 감정을 대신 느끼려는 태도가 신경학적으로 미러뉴런, 미러뉴런을 자극해 서로의 정서적 파동을 동기화시킨다고 합니다. 즉, 진심으로 걱정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의 뇌와 마음을 실제로 안정시킨다는 뜻이죠.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존재의 인정입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보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 메시지가 전해질 때 아내는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을 천천히 엽니다. 한 상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결혼 37년 차 부부. 아내는 이미 정서적으로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바뀌려 노력했지만 아내는 늦었어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진료실에서 배운 이 문장을 그대로 썼습니다. 당신이 요즘 힘들어 보여서 걱정돼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10년 만에 먼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마음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건 진심의 온도로 녹습니다. 이 문장은 그 온도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톤입니다. 명령이 아닌 속삭이듯 부드럽게 눈을 바라보고 천천히 말하십시오. 그때 말보다 더 큰 메시지가 눈빛으로 전달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을 단 한 번 말하고 끝내지 마세요. 반복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아주 자연스럽게. 오늘은 조금 편안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요즘 잠은 잘 자요? 이런 짧은 대화가 쌓이면 그녀의 경계는 서서히 풀립니다. 공감은 물처럼 새우며 드는 것이지 망치처럼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건 이 문장을 실천한 남편들 대부분이 아내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달라졌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공감의 대화는 상대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동안 잃은 것은 체력이 아니라 감정의 표현력이었습니다. 그걸 되찾는 순간 사랑은 다시 살아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와서 이런 말 해도 늦지 않았을까? 제가 단언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부드러워집니다. 다만 그 문을 열 용기를 잃었을 뿐입니다. 그 용기를 되찾는 방법이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당신이 요즘 힘들어 보여서 걱정돼요. 이 말을 오늘 밤 단 한 번이라도 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 문장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의 건강이
어떻게 다시 젊어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생리학적 변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서적 외로움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노화를 가속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버드 의대 75년 장기 연구에서 감정적으로 연결된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면역력과 회복력도 훨씬 높았다는 점이죠. 즉, 사랑과 이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의 비결입니다. 여성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순간 단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몸이, 마음이, 그리고 일상이 다시 젊어집니다. 왜일까요? 그건 정서적 교류가 호르몬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대화와 스킨십, 눈맞춤은 몸속에서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도르핀을 분비시킵니다. 이 세 가지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심장과 뇌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 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감은 최고의 노화 방지제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외로움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외로움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면역세포를 약화시키며 노화를 빠르게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이 커질수록 몸도 함께 늙어갑니다. 여성에게 가장 큰 치유제는 이해받는 경험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요 라고 말해주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말투가, 심지어 몸의 긴장도 달라집니다. 그건 마치 얼어붙은 봄 땅의 햇살이 스며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따뜻함은 남편에게도 돌아옵니다. 한 상담 부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는 오랜 세월 무표정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었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이 제게 배운 대로 요즘 힘들어 보여서 걱정돼요. 라고 말한 지 3주째 되던 날, 아내가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요즘 다정해졌어요.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달 후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레요. 그냥 옆에 아내가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의 교류는 삶의 에너지를 되돌리는 비밀의 회로입니다. 젊음은 피부나 근육에 있지 않습니다. 젊음은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 속에 있습니다. 아내가 당신에게 웃고 당신이 그 웃음에 답하는 순간,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다시 젊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몸으로도 느껴집니다. 잠이 깊어지고 식욕이 돌아오며 가슴이 덜 답답해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증명된 관계 치료 효과입니다. 여성의 외로움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자신의 외로움을 치유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마음이 따뜻해질수록 남편의 표정도 부드러워집니다. 사랑을 주는 쪽이 결국 사랑을 받습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계십니까?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아니요, 여러분.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향기롭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당신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가져올 인생의 기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남성과 여성의 마음을 연구하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몸이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마음이 식는 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아내가 요즘 조용합니까? 말수가 줄었습니까? 웃음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그녀는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당신에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마음이 떠난 사람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당신의 행동,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 그녀의 표정이 변한다면 그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 70대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평생 아내에게 미안했어요. 젊을 땐 일만 보고 살았고 이젠 그 사람이 제 마음을 모르겠다고 하네요.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내의 손을 잡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도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이 요즘 힘들어 보여서 걱정돼요.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말을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진료실에서 본 부부들은 모두 똑같은 결말을 향했습니다. 먼저 다가간 사람이 결국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그게 언제나 남편이든 아내든 상관없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용기를 내는 순간 관계는 다시 시작됩니다. 혹시 마음속에 망설임이 있습니까? 지금 와서 뭘 바꿀 수 있을까?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먼저 미소를 지으면 세상이 미소로 답할 겁니다. 그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면 그녀는 반드시 그 손을 잡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이 끝나면 단 한 가지를 해보세요. 아내의 눈을 바라보고 천천히 말하십시오. 요즘은 당신이 내 하루의 이유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미소로 답할 겁니다. 그 미소가 바로 당신이 기다려온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랑을 표현할 용기를 가지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용기를 보여주세요. 댓글에 1이라는 숫자를 남겨주십시오. 그건 나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분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어떤 부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내가 진짜 원하는 존중의 표현 탑3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오늘 이야기의 다음 단계입니다. 사랑을 회복한 뒤 존중으로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법. 저는 박현우 원장, 당신의 건강과 사랑, 그리고 존엄을 지켜드릴 평생의 의사입니다. 감사합니다.